네, 반갑습니다. 자, 12월 16일 오늘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밤 9시 58분입니다. 자, 오늘은 뭐 지수가 혼조세였습니다. 어, 제가 좀 부탁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제 영상을 들으시고 나서 제가 혹시라도 또 영상을 좀 수정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일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영상을 올리는데, 아무래도 또 영상 올리고 나서 또 필요한 부분이나 또 뭐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깜빡깜빡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말씀드릴 내용을.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첨언해서 올릴 때 또는 뭐 영상을 올린 내용을 조금 수정할 때 그때는 제가 댓글에다가 그 내용을 좀 남기거든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장이 개장을 할 때 9시 한 10분 전에 한 8시 50분 정도까지는 혹시라도 댓글이 좀 달려 있는 게 있는지 좀 한번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제 제가 밤 1시에 댓글을 좀 남겼었는데요. 오늘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좀 혼조세가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댓글에다가요. 만약에 혼조세를 보인다면 지수가 급락하지 않고 혼조세를 보인다면 이런 셀리버리나 두산 퓨어셀 같은 종목들은 이제 3파 구간이기 때문에 좀 저점 매수해도 될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댓글에다가요. 9시 전에 한 8시 50분 정도에는 꼭 댓글을 한 번 정도는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요. 자, 주봉을 제가 열어놨는데요. 제가 여기 1파 상승 구간이 나왔고 2파 조정 구간이 나왔죠. 3파 상승 구간이 나왔고요. 4파 상승 구간이 나왔었죠.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요 꼬리 달린 요 부분이 제가 2050포인트 정도 근처가 되는데 그때 제가 코스피 지수가 2050을 깨면 이 5파까지 연결돼 가야 되는데 이때는 5파까지 연결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2050포인트는 깨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세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2050을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2050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아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제 5파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2050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5파가 상승이 남았죠. 이 5파 상승의 목표치는요, 일단 지금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추정은요, 대략 한 5파 상승의 목표치는 한 2280 아니고요. 2230 정도요. 2230 정도에서 2228 정도, 2228이나 2230 정도를 목표치로 보고 있습니다. 좀 낮출까요? 네, 좀 낮출게요. 예, 요 정도요. 그래서 5파 상승의 목표치는 요 중고점하고 맞물리네요. 요 자리가. 자, 요 자리네요. 요 자리이고 요 자리 그죠? 요 지점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121선 근처까지요. 그래서 2228에서 2230 정도를 이번 주봉상 파동의 일단 목표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좀 한번 여러분께서 보유하신 종목들 한번 강력하게 한번 매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지. 물론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5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로 직전 고점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잠깐 눌림목은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5일선까지요. 자, 5일선이 얼마냐면은 2125포인트거든요. 2125포인트나 213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좀 눌림목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작은 눌림목이지 결국에는 종목별로는 크게 눌려지지 않는다면 종목별로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일단 5파의 목표치는 2228에서 2230 정도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눌림목 들어온 거는 별로 개의치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 매일매일 좀 제가 열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도 지수와 똑같이 돼 있죠.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이후에
이제 이 고점을 살짝 벗긴 상태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2,350원 정도, 53,500원 정도까지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지금처럼 크게 가격 조정 없이 버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230포인트 근처까지, 가격을 따지면 삼성전자는 글쎄요, 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아마 58,500원 정도, 58,500원 정도까지 한번 상승은 열려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만약에 2230포인트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같이 개매해서 같이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어쨌든 조금 눌림목은 들어올 수 있어도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듯 합니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겁먹지 마시고요. 2228에서 2230에서 매도하시면 될 듯 하고요. 삼성전자는 요 자리 한번 보이시죠? 거의 매달 끊임없이 상승했던 요 자리가 있죠. 그런 다음에 눌림목을 받고요. 저점이 현재 삼성전자는 잠깐 보시죠. 여기 저점 잡고 올라갔죠. 그런 다음에 밀렸는데, 자, 요 밀린 자리가 이 저점이 요 저점보다 높지 않습니까? 자,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고점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삼성전자는 7만원까지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도 계속 올라가기만 해서 그죠, 올라갔죠. 이번에도 그런 각도를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삼성전자는 58,5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좀 조정을 받을 것 같고요. 거기서 가격 조정 좀 받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6만을 좀 이렇게 시도하지 않을까. 자, 물론 6만원 또 근처에 가면 또 한 번 또 좀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좋겠지만 중간중간 진통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7만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추세 잘 보셨죠, 그죠? 지금 짝꿍댕이 된 상바닥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쳐놨다가 삼성전자 7만원 안 가면 안 되는데. 자, 이거는 어디까지야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추정이고요. 100% 믿으시면 안 되고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V원택 한번 볼까요? 자, V원택 보면 짧은 소파동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가 끝났습니다. 일단은요. 소파동상 5파가 끝났다는 거지. 이 종목이 시세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세는 여기하고 여기 쌍바닥이 보이시죠? WH는 쌍바닥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폭만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대략 9,500원까지도 상승이 열려 있습니다. 아마 요 지점이 얼마죠? 9,500원이네요. 요 지점까지 열려 있습니다. 작은 소파동성 5파가 완료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은 받겠지만 그 가격 조정 받은 이후에 결국에는 9,500원까지, 그때 되면 한 2,030포인트, 2,200 그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가격 조정 받고 나면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조정 받고 나면 뭐 21선이든 11선이든 요 자리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게 괜찮을 듯 합니다. 수급은 기간 외국인 동시에 좀 들어왔네요. 효승 ITX 제가 관심이 많은 종목이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효승 ITX는 이제 월봉상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고요. 이제는 좀 시세의 탄력이 좀 붙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일봉을 보시면요, 만약에 요 차트를 제가 이렇게 한번 닫아볼게요. 요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자, 상승하기 직전 자리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요 자리 근처에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죠. 효승 ITX요. 이때부터 제가 효승 ITX를 보고 있었으니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으니까 저점 매수 기회를요. 제가 요때쯤에 여러분께 효승 ITX를 소개를 시켜 드렸죠. 저도 물론 같이 매수를 했고요. 여러분 쪽지에 보내드렸는데 그 왜 이 자리에서는 개인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 좀 붕 떠있는 느낌이 들고,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나 겁나서 못 들어가겠다. 세력들이 일부러 이렇게 차트를 만듭니다. 못 들어오게.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죠, 지금까지. 요 자리에서 저랑 같이 매수하신 분들 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이유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차트가 이제, 왜냐하면 이런 차트들은요 좀 위험해 보이는 듯 해도 기관 외국인이 좀 동시에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요 자리에서부터 기관 외국인, 특히 기관들이요. 자, 요런 종목들은 시세의 마지막에 휘날려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세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잘 잡으시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바로 급등이 나오죠. 이렇게 바로. 자, 이렇게 해요. 이 자리에 잡으신 분들 수익이 엄청납니다. 이 종목도 안전하게. 지금도 기간이 들어왔을걸요.
자, 기관들이 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팔다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2만원 근처까지는 한번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일단 아마 18,000원 근처에 오면 한번 걸릴 겁니다. 이 종목은요. 18,000원부터는 제가 보기엔 시세가 조금 달리기 죽을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18,000원 근처 오면 시세가 좀 달리기 죽고요. 잊혀진 종목이 좀 됐다가 또 한참 행보나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죠. 다음에 차트를 보실 때 그거를 좀 유의해서 좀 차트를 좀 네, 종목들을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익 IPS요. 반도체 장비주죠. 삼성전자를 추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가면 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7만원 가면 이 종목도 한 5만원 근처까지는 제가 열려있다. 상승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장 5만원 가는 게 아니고 이 종목도 당장 4만원이 주봉 한번 볼까요? 당장 이 종목은 이 4만원짜리가 지금 걸리는 자리입니다. 일단 4만원까지는 네, 파동상 무난히 요 자리 제가 말씀드렸던 37,500원 정도에서 4만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좀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좀 진통을 겪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길게 보면 한 5만원까지 가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추정해서. 그래서 제가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러분 포트에 조정 시에 반드시 담아두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5일선과 이게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이 분명히 원익 IP도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계속 조정이 별로 없이 왔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은 음봉이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은요. 음봉이 놓으면 5일선 근처에서 한번 잡아보시죠. 일단 오늘은 5일선이 얼마죠? 33,230원이죠. 그러면 내일은 이게 한 34,000원까지 5일선이 올라오겠네요. 자, 일단 5일선 근처에서 최소한 잡든지, 하여튼 일부 잡고 또 5일선 깨지면 11선 근처에 잡든지 해서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파동이 잘 안 보이시면 아까 제가 보니까 원익홀딩스라고 똑같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요. 자, 이 종목은 좀 파동이 잘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종목이라도 파동이 잘 보이는 종목이고 잘 안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때는 잘 보이는 종목을 좀 보시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종목을 잘 보이는 종목을 사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종목을 기준으로 좀 좋은 종목을 사셔도 됩니다. 같은 그 업종 같으면요. 1, 2, 3, 4 지금 4파 조정 중이죠. 이 종목도 역시 5일선 근처까지 한번 내려온 다음에 5일선이 좀 올라가겠지만 그 자리 근처 한번 오면 자, 이 파동이라는 게요. 물론 뭐 제가 여러분께 항상 설명을 드릴 때 파동을 저는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투자를 제 나름대로 또 파동의 약점들 제 나름대로는 또 보완하는 나름대로의 뭐 물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보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파동을 100%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파동 잘못 믿고 있었다 크게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그럼 요 자리 정도에서 한번 멈춰야 되는데 지금 원익홀딩스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원익홀딩스는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요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냥 훅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요 저점까지 깼다가 나중에 뒤늦게 오파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결국은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파동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건 기본적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보조 지표 정도로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종목은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 저점과 요 고점을 계산해서 그 중간 가격을 산수를 하시고요. 잠깐 불이 꺼졌습니다. 잠깐만요. 그 중간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위험하다 보시고 손절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그때는 수급도 보셔야 되고 보조 지표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만은 일단은 그 중간 가격을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파동을 맹신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좀 찾기가 쉽죠. 여러분들도. 자, 파동은 이 종목은 일단 5일선이 좀 더 올라올 텐데 5일선 근처에서 한번 기회를 보시죠. 네. 다음. 원익 IPS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익 홀딩스가 원익 IPS도 아까 5일선 근처 정도 오면 좀 사볼만 하죠. 좀 분할해서 조금 일부요. 자, 반도체 장비 관련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원익 IPS라든지 테스 같은 종목이요. 그 다음에 KC텍, 원익 홀딩스, 원익 QNC 뭐 이런 종목들, 테크윙, 요즘 테크윙이 굉장히 시세가 좋습니다. 오늘 또 갔네요. 테크윙 같은 종목들요. 테크윙이 옛날에 10,000원, 11,000원에서 엄청나게 매집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요.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요 자리에서 엄청나게 월봉이죠. 이 자리에서 엄청나게 매집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자, 파동이 5파가 끝났고 이제 상승 시작하는 겁니다. 월봉상요. 이제 좀 구름대에 있기 때문에 좀 막히는 자리에 오기는 왔는데요. 자, 이 종목도 조금 쉬어야 되겠죠. 네. 자,
반도체 장비주들은 포트에 조정시에 꼭 담아두시고요. 반도체 장비주들도 아까 원희홀딩스처럼 마지막 5파가 4파 조정 이후에는 한 번 더 5파 상승이 소파동상으로 남았습니다. 뭐 거기서 끝난다는 게 또 다시 눌림목 받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큰 시세 나오겠죠. 그죠? 이게 지금은 작은 소파동으로 연결되지만 그게 다시 눌려지고 나면은 이게 이 소파동의 5파가 다시 한번 큰 5파, 한 1파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요. YIK도 반도체 장비 가운데 괜찮죠?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종목은 3,500원 정도 요 자리가 한번 막히는 자리입니다. 요 자리는 바로 뚫고 가기 힘들고 여기서는 일단 막히는 자리라 보면 됩니다. 자, 요 자리요. 반도체 장비주들 포트에 좀 관심 가지시고요. 계속요.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4파 조정 들어왔죠. 일진 머티리얼즈도 조금만 더 조정 받으면 5일선 근처에서 한 번 더 5파 시세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요 근처까지요. 요 근처까지요. 수급 한번 볼까요? 예,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제가 소파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우선은요. 그 다음 후승이나 갱인양행은 반도체 재료 관련주죠. 장비 관련주가 아니고 이 종목들은 일본 규제 관련주로 시세를 많이 냈던 종목이라서 개인들의 그 뭐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좀 이렇게 물려 있으신 분들이나 팔지 못하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당장 시세를 내기는 힘듭니다. 어느 정도 저점에 저는 왔다가 봤고 지난번에 제가 7,300원, 7,350원 정도가 내려와야만 이 종목은 비로소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자리에 왔지만 지금은 역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 한번 보시죠. 지금 완전히 위에 그 첩첩이 저항선들이 있거든요. 좀 개인들이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는 일봉도 마찬가지로죠. 물려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아마 꾸역꾸역 원래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꾸역꾸역 올라갈 거라고 봤을 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봉이 꾸역꾸역 올라가다 보면 정배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봉상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시세의 탄력이 그때부터는 좀 더 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과연 제 촉대로 예전에 제가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이 종목은 나중에 빠지고 나면 네 이제 얼마까지 간다는 보자는데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촉대로요. 이건 촉입니다. 자, 한번 지켜보시죠. 맞는지. 반도체 소재 관련주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두산 퓨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다요. 네, EM코리아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파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바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5일선까지 왔기 때문에 파동을 계산할 때는요. 요렇게 잡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요. 5일선을 깨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양봉이 뜰 수도 있습니다. 요 고점을 살짝 넘기는 그런 양봉이 한 번 더 뜰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 애매하게 우리가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어제 말씀드린 대로 4,100원이나 4,095원 정도까지 밀려준다면 그 가격까지 와주면 뭐 매수 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애매한 자리 차라리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원익 IPS나 아니 원익 홀딩스처럼 파동이 정확하게 아직 그 두산 퓨어셀이나 또는 셀리버리처럼 3파 상승 진행 중인 종목들은 차라리 들어가는 게 더 그거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낫죠. 이렇게 애매한 것보다는 대신 4,100원 정도 오면 네, 매수해 볼만 합니다. 자, 버이원텍. 자, 버이원텍도 하나, 둘, 요거 말씀드렸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하겠습니다. 자, SFA 반도체하고 한미 반도체가 오늘 갑자기 좀 재료가 떴죠.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SFA 반도체 이 종목들은 차트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조금 제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이 종목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관망하시죠. 이격도 좀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시죠. 오늘 재료를 띄우면서 기관들은 좀 팔았거든요. 기관들이 외국인은 많이 사고 기관들은 팔았고요.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종목 이제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요. 다시 조정 받으면 관심 가지시죠. 왜냐면 이 종목도 보면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요 자리에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진 자리가 지나고 보면 매집이었다는 얘기가 알 수 있죠. 어마어마한 거래 터진 자리요. 자, 이런 자리들은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정시에요. 따라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코스닥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주주나 슈퍼게임이 양도세 문제 때문에 지금은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아마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12월 뭐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 전에 12월 한 24일 정도부터 작년에는 급등이 들어오더라고요. 올해도 제 생각에는 아마 12월 2, 3일 정도 다음 주 정도부터는 좀 시세가 놓을 가능성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이제 개별주들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굳이 이제 따라갈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많이 오른 종목들은요. 자, 코스닥 개별주들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듯합니다. 조금만 더요. 시장이 지금으로서는 급락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시고 나서 한 223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런 개별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CD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이 영상을 아까 올렸다가 이게 뭐가 잘 안 돼서 다시 지금 녹음을 하는 거라서 이게 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ICD를 오늘 제가 말을 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ICD 뭐 말을 했든 하든 그냥 생각나니까 바로 얘기할게요. 저거 저한테 물으신 분 계셨죠? 토요일인가 일요일날 저기 걱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답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이날 말씀드렸죠. 어제 요 장대 안봉 맞은 날요. 16,500원까지는 하락이 열려 있지만 그 자리는 매도할 자리가 아니고 추가로 다시 매수할 자리입니다.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16,500원까지 내려온다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간다고. 이 종목 지금 오늘 급반등이 들어왔고요. 지금 21선이 꺾였기 때문에 당장 요 21선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아직 11선도 완전히 종가선을 돌파 안 했죠.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요. 아니면 16,500까지 만약에 또 한 번 더 빠진다면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젠백스 한번 볼까요? 자, 젠백스. 자, 젠백스는 요 구간에서 행보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께 35,000을 만약에 종가상 돌파하면 뭐 한번 따라가 볼만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젠백스가 1월달에 그 임상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요 21선까지 내려와 준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만은 저는 항상 여러분께 보수적으로 가격을 낮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 했는데 만약에 확 밀려버리면 제가 또 민망하기 때문에 차라리 체결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낮게 말씀드린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요 자리가 또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죠. 아직 임상 결과 발표 날려면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지금은 기대감에 좀 움직이는 있는데요. 기관들이 좀 사고 있습니다. 계속요.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요 자리까지 오는지요. 자, 젠백스도 역시 오늘 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바이오주 젠백스,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도 오늘 좀 올랐네요. 이 종목은 7,000원까지 안 오면 나 안 할랍니다. 이 종목은 그냥 버려버릴랍니다. 그 다음에 셀리버리 오늘 또 올랐죠. 셀리버리도. 자, 이거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 저랑 같이 매수하신 분 계시죠. 이것도 제가 댓글에다가 어제요 요 자리에 저점이 놓을 때 거의 보합 근처 약보합 강보합이 있을 때 제가 댓글을 살짝 남겼거든요. 제가 KMW를 매도하고 셀리버리를 매수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그런 뒤에 제가 한 40분 뒤에 그 댓글을 지웠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문자가 오셔가지고 이거 댓글 왜 지웠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냥 이거 유효한가요? 상승이 물으시더라고요. 예,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댓글을 올렸다가 종목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요. 30분, 1시간 뒤에 바로바로 치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대략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시 정리하면 지수는 2028 정도에서 2030까지 주봉상 상승 파동이 일단 열려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8,500원 정도까지 아마 2230 정도 되면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만약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내일 좀 눌려져서 5일선 근처까지 붙으면 그때는 좀 일부 매수해서 분할 일부 매수해서 한번 끌고 가보셔서 마지막 58을 한번 즐겨 보셔도 되고요. 또는 두산 퓨어셀이나
또는 뭐 셀리버리 같은 종목이 오늘 3파 상승이 진행이 됐는데 언젠가 한번 음봉이 한번 떨어지면 4파 조정이 되겠죠. 그 4파 조정권을 잘 노려보셔가지고 또 마지막 5파 상승을 한번 즐겨보셔도 되고, 지금은 그런 파동을 짧게 보시면서 중간중간 적절한 지점에서 좀 진입하셔도 되지 않나, 짧게 우선은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당분간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뭐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30, 2125 정도까지는 만약에 하락한다면 요 지점까지, 5일선까지 좀 밀릴 자리는 좀 있습니다만은 요 자리에까지 내려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2130까지는 뭐 만약 하락한다면 밀릴 자리는 있지만 그 이상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아니면 여기서 적절하게 행보하다가 바로 2230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종목별로는 건 파동을 보시면서 잘 계산하시고요. 일반 개별주들, 그동안 오르지 못한 개별주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가 이제 20일 정도죠. 예, 다음 주가 20일 맞나요? 다음 주가요? 오늘이 16일이니까 다음 주면 20일 좀 넘겠네. 그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일반 개별주들이 그동안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좀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시고요. 네, 견디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